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이도랑 고막 안쪽 너머를 살펴보면 이런 웨이도에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막 잔뜩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따가 할 뭐 곰팡이가 있거나 이물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이강이나 고막에 문제가 있으면 고막에 이렇게 좀 약간 무섭게 생긴 수포나 아니면은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이 살짝 뚫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이강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중이강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분비물들이 쭉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귀 안에 질환들을 앓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거칠수록 우리 고막의 모습은 아까 봤던 그렇게 작고 반짝이고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어리다고 건강한 건 아니고요. 그 귀질환을 많이 앓으면 아까 봤던 고막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건데 이렇게 안으로 유착되어 있고 색깔도 좀 변해 있고 그리고 탄력도 장력도 많이 잃은 이런 조금은 예쁘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귀의 모습들, 웨이도의 모습들, 고막의 모습들 한번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영조왕, 21대 왕인 영조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영조는 우리 학생들 다 아시는 것처럼 숙종의 아들이죠. 그리고 숙빈 최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1대 왕인데 영조 왕은 되게 특이하게 일전의 조선의 왕들이 대체적으로 열이 많고 뭔가 이렇게 귀골이 뭐 좀 약간 이제 화가 많고 뭐 이제 이런 열성 체질인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 배워서는 영조는 약간 음적인 기운이 더 많았대요. 항상 추워하고 그리고 평소 인삼 같은 열한 약재들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질환을 거치면서도 오래 살았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오래 살면서 특히나 말년이 될수록 굉장히 영조가 힘들어했던 거는 귀가 안 좋으면서 생겼던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고 청력이 떨어지면서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신료들과의 대화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조가 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어릴 때 귀앓이도 많이 해서 귀에서 귀지도 많이 파냈다라는 내용들이 실록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볼 내용은 이 내용을 우리 현대의 중이 관리는 중이의 모습은 중이염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릴 때 중이염 혹시 알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중이염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하나 그 중이강 안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어떤 상황은 같은데 이게 기간에 따라 그리고 중이강 안에 있는 분비물에 따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변하는 모습에 따라 이름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원래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뭐 2살, 3살 이럴 때 감기 걸리면서 귀도 아프고 열나고 했던 것들은 급성 중이염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제가 빨간 이런 표 안에 표시해놨던 것처럼 발적기, 삼출기를 거치면서 귀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환웅기, 용해기를 거치면서 귀에 막 고름이 차고 잘못하면 귀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통 이제 급성 중이염의 진행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인데 요즘에는 물론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항생제가 점차 더 많이 발달하고 초반에 또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귀에 농차고 뭐 고막이 터지고 이런 일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대신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빨간 점선처럼 세로로 내려갑니다. 아까처럼 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귀에 문제가 생겼다가 이게 심하게 농이 차지는 않고 그 중이강 안쪽에 살짝 뭐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산출성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흔해졌어요. 이제 옛날만큼 격하게 아프거나 뭐 격하게 농이 차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귀가 답답하고 멍멍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진들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가는 세 장은 이렇게 발적, 뭐 삼출, 환웅 이렇게 가는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출성 중이염은 이렇게 빨간 거에서 밑에 물이 차는 이런 형태가 산출성 중이염의 모습인데 이 산출성 중이염을 넘어가는 데에는 비염이 큰 관계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요즘 시대의 중이염은 중이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 칸에 보시는 것처럼 비염과 중이염의 사이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관장애라는 이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이관이 중간에 아까 우리 그 모식도 보셨죠? 귀하고 코하고 사이에 이관이라는 작은 관이 이제 가운데 걸쳐져 있어서 이 이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관에 대해서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도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없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귀하고 코 뒤쪽으로도 밖에서는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이관, 우리 학생들 혹시 옛날에 생명과학 시간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제 배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관이라는 3cm 정도의 작고 얇은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어디로 이어져 있냐면 코 뒤쪽 그리고 귀 안쪽으로 관으로 돼서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이런 관이 왜 있냐면은요. 중이강 안은 막혀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막혀있으면 안 되고 코를 통해서 조금씩 한 번씩 열려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중이강 안의 압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관입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면 코 뒤에서부터 중이강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력도 조절해주고 환기도 하면서 중이강에 생겼던 여러 가지 분비물들도 코 쪽으로 빼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얘네들은 대부분 닫혀 있는데요. 한 번씩 열려요. 어떨 때 열리나요? 우리 음식 먹을 때, 씹으면서 삼킬 때, 아니면 하품할 때, 이럴 때 잠깐씩 열리면서 안으로 맑은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릴 때에 열리기만 하고 좋은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비염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안에 이제 코가 이제 있는데 잘못 코를 푸는 경우에는 이 이관이 통로가 되어서 중이강으로 비염 산물들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혹시 이 맹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짱구의 친구죠. 이제 맹구가 있는데 맹구가 콧물을 계속 흘리잖아요. 이 맹구가 이렇게 콧물을 흘릴 때 이 콧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쪽 맞고 살짝 흥, 한쪽 맞고 살짝 흥 이렇게 살살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잘 풀지를 못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고 들이마십니다. 내려오는 거 빨아먹거나 남은 것들은 하고 들이마시는 동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이 푸는 동작을 잘 못 배웠을 때는 그냥 양쪽을 같이 풀어버려요. 양쪽을 흥 하고 세게 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때 이관이 열리면서 비강 안에 있던 콧물,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중이강 안으로 훅 하고 빨려 들어간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비염이 있거나 이관에 부어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이게 훅 하고 중이강 안으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를 못해요. 이관이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왼쪽에 건강한 이런 상태는 이관을 통해서 맑은 공기가 한 번씩 들어가는 이렇게 좋은 넓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중이강 안으로 산물들, 분비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관이 막히고 그러면서 중이강 안에 도리어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모식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건강할 때는 이렇게 왼쪽의 모식도와 더불어서 오른쪽에 그 고막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에 우리 봤었던 것처럼 광추도 빛나고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고막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요게 이관이 폐쇄되는 아까 콧물이 넘어간다던가 이제 비염이 심하다던가 해서 이관에 부종이 생긴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막이 안쪽으로 중이강 안에 음압이 생겨서 고막이 안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거나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사물질이 생기면서 분비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삼출액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할 때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막이 이제 내이 안쪽까지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이강 안에 맑은 산소가 없는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겠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되고 모르시는 상태에서 오래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4까지 진행을 쭉 하게 돼서 고막이 완전히 내벽으로 그 내이 안쪽까지 완전히 착 달라붙는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게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우리가 보통 중이염이라고 하면은 귀가 아프다. 귀에서 농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삼출성 중이염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한데 첫 번째로는 음이 잘 안 들려요. 특히 낮은 음이 잘 안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귀가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하면은 귀가 아프기까지 하거나 자기 말소리가 울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 삼출성 중이염이 생기면 청력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저음이도로 약간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물론 다행히 중이염이 호전이 되면 이 청력도 정상으로 돌아오게는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증상이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고막이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귀가 엄청 답답합니다. 물론 안에 물이 차 있으면은 귀에서 물소리가 막 욱꺽욱꺽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들도 하시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증상은 귀가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귀에서 우웅 하는 낮은 음의 이명도 들리고 코를 잘못 세게 풀거나 들이마시거나 하는 동작으로 이관이 더 자극이 되면 귀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아프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는 가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 이제 병원 진료실에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 대학생 환자분들이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이제 코가 안 좋으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귀가 답답해요. 라고 오시면은 바로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오시는 거고, 다 그렇진 않지만 연령이 많아지시면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유착성 중이염, 고막이 뇌의 안쪽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귀가 항상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한 번씩 되물어야 되고 귀가 뭔가 항상 멍한 느낌이 계속 있으시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귀 관리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코를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코 관리는 평소에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코 관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시검수 세척, 코 마사지, 그리고 코와 목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코와 귀 사이에 있는 이관을 한 번씩 열어주는 동작인데요. 한 번씩 잠깐 볼게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도 아마 뭐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오셔서 뭐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뭐 목 가글이나 뭐 세척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텐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코 안쪽으로 해서 싸주는 이런 식염수 세척도 한 번씩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하는 그때 당시에 귀가 안 좋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된다. 살살 왼쪽 코에서 왼쪽 코에서 오른쪽 코로, 오른쪽 코에서 왼쪽 코로 이렇게 청소해 준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되고 절대 귀 안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살살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코가 막힌다던가 뭐 이제 아니면 요즘처럼 날씨가 막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하면서 코가 뭔가 불편하다라고 할 때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코를 따뜻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지가 않아서 코 자기가 자기 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콧대 주변을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는 아이처럼 살살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런 작은 마사지 동작만으로도 코 안에 점막의 부기도 많이 빼주고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 이제 좋은 아로마 향기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통기도 돼서 냄새도 훨씬 더 잘 맡을 수 있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따뜻한 훈증을 코에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코랑 목이랑 귀 쪽을 따뜻하게 해드려서 부어있는 점막을 갈아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증기 기계가 없다 하더라도 댁에서 따뜻한 그 수건을 스팀 타월을 만드셔가지고 코에 살짝 대고 계시거나 목이나 귀 뒤쪽에 대고 계시면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환절기에 귀, 코, 목이 안 좋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제 이럴 때 귀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귀를 여는,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귀를 여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이관을 여는 동작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관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귀가 갑자기 막히면은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발살바라고 하는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발살바는 어려운 게 아니고 또 특히나 혹시나 학생들 중에 뭐 스킨스쿠버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요거의 존재를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입을 다물고 그 상태에서 본인의 엄지 검지로 코를 잡아서 힘껏 귀 쪽으로, 비강 안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에 들어간 바람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죠? 바로 이관을 타고 중이강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한 번씩 열어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이관을 한 번씩 살짝 열어주면 너무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뭐 염증으로 이제 부어 있는 이관들이 한 번씩 살짝 열리는 효과가 있고 중이강 안에 있는 분비물들도 코를 통해서 훨씬 잘 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귀가 답답할 때 아니면 비행기 탈 때 내리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어벤트라고 해서 풍선이잖아요. 이런 기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어벤트라는 걸 쳐보시면 풍선이 나올 텐데 만약에 우리가 코에 염증이 심해서 이런 발살발을 할 수 없을 때 댁에서 귀가 많이 답답하면 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고요. 그냥 이제 코를 통해서 바람을 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귀에 있는 것들이 코를 통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풍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반대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귀와 코가 안 좋으신 분들 한 번씩 알고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가 안 좋은 상태가 오래되면서 처음에는 왼쪽 귀, 나중에는 오른쪽 귀까지 문제가 생기신 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은 비염이었어요. 이제 요거는 코 가운데 안쪽의 사진인데 그냥 딱 봐도 코에 농이 있고 안 좋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코를 잘못 들이마시거나 코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중이강 안쪽까지 문제가 번져요. 귀 안에 농까지 차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물이 차고 고막이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 잘 안 들리고 귀가 엄청 답답하고 오래되면 치료가 잘 안 되면 머리까지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물론 저희가 이제 한의 쪽으로 치료해드리고 또 같이 해드린 게 바로 이 발살발을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하셔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이 발살발 할 때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시면 왼쪽 사진이랑 오른쪽 사진이랑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이렇게 발살발을 하시면 이관이 완전히 압착되어 있어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귀가 좀 답답하실 때 발살발 하시면 이관을 통해서 중이강 안으로 공기가 살짝 들어가면서 중이강 안이 풀리면서 이 분비물들도 훨씬 잘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한 2달 넘게 고생하셨는데 청력도 잘 좋아지시고 귀에 답답한 증상도 다 소실이 되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장 급박하고 가장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상태가 바로 기압성 중이염입니다.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게 비염이 아니고 앞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순간적인 이제 현상인 거죠. 우리 학생들도 비행기 타다가 아니면은 이제 그 스킨스쿠버 하다가 이런 상황 가끔 만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기압차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생기는데 특히나 내려갈 때 이관의 개폐가 더 어려워지면서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형태가 생깁니다. 이것도 아까 봤었던 우리 삼출성 중이염이랑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의 간격이 더 짧으면서 훨씬 더 환자분이, 그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귀의 불편함이 훨씬 더 세다. 그리고 실제로 귀를 봐도 이게 순간적으로 그 이관이 좀 이제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비행 시간이나 아니면 내려서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이 현상이 이어지면서 심한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이강 안에 그냥 산출물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혈장도 새어나와서 피가 조금 차게 되는, 사진은 좀 무섭잖아요. 이제 피가 조금 차게 되는 이런 형태가 오는 거죠. 귀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학생들도 비행하다가 내릴 때 뭐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송곳으로 귀를 찌르는 것처럼 막 엄청 아파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그때 보진 않았지만 이제 가지셨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요 환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항공성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웨이도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왼쪽에 비행 며칠 전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른쪽처럼 심하게 되면 웨이도도 무슨 스폰지 우리 부어 있는 것처럼 웨이도도 부어 있고 가운데 안쪽도 고막이라고 하는 곳은 저 가운데에 이렇게 보이는
아까 그 동그란 데인데 거기 보시면은 고막에 수포도 다 이어 있고 그 수포 사이사이에 피도 막 차 있고 이런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이게 기압성 중이염인데요. 한번 실내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그 한의과 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인데요. 시험 기간이 있었고, 시험 기간 동안 잠을 못 잤고, 그리고 시험 기간 끝나고 여행을 갔는데, 그때 비행기 타면서도 아팠고, 여행 때 스킨스키버 하면서 귀가 엄청 아팠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던 날 정말 밤새 너무 아파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저희 병원에 왔던 학생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 날 저희 병원에 귀가 너무 아파요 교수님 하고 왔는데 양쪽 모두 다 이렇게 기압성 중이염이 심한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의 치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살바도 시켜드리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전혀 무서워하실 게 아니다. 치료를 하시면 일주일도 안 돼서 원래 이 학생이 9일 날 와서 그렇지 그 전에 증상은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며칠 한 5일 안에 다 증상은 소실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문제 없고 그 이후에도 귀 관리, 코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스킨스쿠버 하고 비행하고 해서 귀가 계속 아팠는데도 그냥 조금씩 가라앉으니까 내비 두시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비행할 때 분명히 귀가 많이 아팠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계속 참다가 2주 후에나 넘어서나 오셨어요. 귀에서 계속 뭔가 불편하고 귀가 뭔가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아까 그 사진 보시면 5일도 안 돼서 그 안에 있는 분비물들도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2주가 넘었는데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여전히 혈액이 이제 저렇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도 다 혈액이거든요. 혈액이 여전히 남아있고 귀가 답답하고 귀가 울리는 이런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 만약에 이런 레저 활동 같은 거 비행기 타고 귀가 아프다. 먹먹하다. 뭔가 그리고 조금 지나갔는데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면 좋을 거 하나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여행 갈 일도 많고, 뭐 제주도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럼 귀 관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많이, 이제 몸 상태가 귀가 안 좋거나, 뭐 코가 안 좋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꼭 필요한 것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관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언가 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품하기 씹기가 있는데, 비행 내내 하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씹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껌이나 사탕, 물 같은 물은 기내에서 주니까 충분히 이제 껌이나 사탕을 챙겨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귀에 압력이 많이 느껴질 때는 그 기내에서 쓰는 조금 더 밀착되는 귀마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 가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많이 붓는다라고 하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니까 평소에 복용하시는 비염약을 챙겨 가시는 게 되게 좋고 정말 중요한 거 그 비행 전후로 여행 전후로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잠도 많이 자고 휴식도 많이 취하고 갈 때 귀가 많이 아팠다고 하면 여행 중에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귀가 많이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귀, 코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귀나 코 주변을 지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의에서 귀와 코 주변에 좋은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빛과 혈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이 있고 제가 빨간 점을 툭툭툭 찍어놨잖아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혈자리까지 아실 건 없는데 머리 중앙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미간 사이로 쭉 내려오다 보면 위에부터 상성 그리고 이제 눈썹 사이에 인장 그리고 눈썹 쪽으로 찬죽 이렇게 해가지고 천응, 청명 그리고 콧대 옆으로 상영양, 영양 그리고 눈 밑으로 거료, 관료 이런 어려운 혈자리들이 있어요. 뭐 이름까지 아실 건 없지만 이 자리들을 한번 쭉 보시고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따뜻하게 코 주변 마사지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들을 조금 더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귀가 많이 답답하다. 평소에 코가 안 좋고 귀가 답답하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귀 주변도 같이 눌러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이 우리가 이개를 앞으로 접으면 바로 귀 뒤쪽에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름까지는 아실 거 없지만 귀 뒤쪽의 자리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이개 앞쪽에 귀 앞쪽에 여기 발제 밑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혈자리들을 꾹꾹꾹 눌러주시면 귀가 훨씬 시원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애기들한테 더 이제 중요한 얘기기는 하고, 근데 우리의 성인 어른들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세요. 이런 상황을 겪으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중이염 같은 거를 뭐 어린 데서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겪고 나시면은 적어도 이 이관기능, 그리고 중이강의 어떤 기능들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리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나을 때까지는 적어도 1, 2주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다시 비행기 타거나 또다시 뭐 잠수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쉽지만 잘 모르시는 거 있던데, 코를 풀는 동작이에요.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코를 양쪽으로 힘껏 세게 푸시면 안 되고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한쪽 맞고 살짝, 한쪽 맞고 살짝, 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살짝살짝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빨대처럼 이렇게 앞차기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안에 압을 좀 쓰시면은 중이강 안에도 음압이 자꾸 생겨서 귀에 좋지 않아요. 고막이 자꾸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대 혹시 그 텀블러에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가 안 좋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어떤 그 중이염의 어떤 요즘에 많은 중이염의 형태, 삼출성 중이염, 뭐 이런 것도 한번 봤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여행 갈 때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항공성 중이염의 모습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아까 또 기억나시죠? 우리 임금, 영조 왕께서는 어릴 때 그 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에서 귀지를 많이 파낸다던가 뭐 이런 동작도 많이 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에 있어서 우리 대학생들께서는 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생 분들도 보면은 웨이도 질환 때문에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귀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오시고, 대학생 분들도 설마 곰팡이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있을까 싶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귀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천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아까 봤던 PPT인데, 웨이도는 이렇게 그 고막에서 가까운 쪽은 골부 웨이도라고 해서 뭐 분비물들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귀집한다고 생각하는 그쪽, 귀 바깥쪽에는 연골부 웨이도라고 해서 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더럽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귀지는 원래 우리 귀의 방어벽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양 쪽은 건성귀지, 마른 귀지인 건데, 피지 분비에 따라서 꼭 동양인이라고 해서 다 이제 건성귀지는 아니고,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제 그럴수록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젤리 같은 찐득한 이제 그런 기름 성분이 많은 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은 약간 끈적끈적이고 굉장히 젤리 굳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건데, 요런 이제 그 습성 귀지가 이제 생기고, 요런 귀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래 웨이도랑 그리고 귀지는 우리 안쪽의 귀를 지켜주려고 하는 본연의 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스스로 맑고 깨끗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체는 바로 귀지예요. 그래서 귀지는 절대 더러운 게 아니고 너무 빡빡 밀어서 닦으면 안 된다. 뭐 이제 가끔 이제 그 귀지를 너무 긁어내면 안 된다. 요 정도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거든요. 바로 귀는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귀지는 원래 좋은 거고, 웨이도 피부도 스스로 그냥 자정작용이 있어서 내비두면, 특별히 자극하지 않으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손상을 받냐면,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귀를 너무 자주 만지는 경우, 면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너무 자주 만지는 경우, 아니면은 귀를 너무 습한 상태로 오래 두는 경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커널형 이어폰을 뭐 거의 하루 종일 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를 막고 있으면 웨이도가 굉장히 습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계속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뭐 매운 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음주 같은 거 많이 하는 상태가 되면 특히나 더 점점 더 악화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웨이도염 한번 보면은 가끔 학생들 중에 그 샤워하고 나와서 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상쾌하다라고 느껴가지고 이걸 막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웨이도의 상피가 다 상합니다. 다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정작용도 못할 뿐 아니라 웨이도에 염증이 오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위에 사진 보면은 급성적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붉고 부어오른 형태가 되고요. 맨날 이제 귀를 이제 긁어내는 형태가 되시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귀가 바싹 말라가지고 항시 가려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렵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환자분들께서 이게 정말 오래되면 귀가 아파요. 가만히 놔둬도 귀가 아픕니다. 막 아프고 가렵고 막 어떻게를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면봉으로 너무 세게, 너무 깊이 만지게 되면은 고막 주변까지 잘못하면 건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부어있는 사진을 갖고 왔고,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치료된 사진, 다행히 잘 치료된 사진을 갖고 왔지만, 정말 환자분들 중에는 너무 생각도 못하게 이제 깊이 집어넣다가 스스로 이제 구멍을 내시는 경우도 이제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면봉은 항상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누구랑 장난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염증이 정말 오래되면 제일 나쁜 경우는 웨이도가 정말 계속 두꺼워져서 웨이공, 우리가 이제 그 이어폰 끼는 그 구멍 있잖아요. 웨이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진짜 많이 좁아져가지고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귀 관리를 좀 잘 해주실 것.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되게 좋은 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지 않아도 스스로 조금씩 밀려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0.07, 뭐 하루에 정말 조금 바깥쪽으로 웨이공을 향해서 이제 밀려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은 자, 사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하실 수 있는데 위에 두 장을 보면은 여기 빨간 점이 보이실 건데요. 빨간 점이 왼쪽에는 저기 있다가 오른쪽 사진으로 가면 바깥쪽으로 많이 이동했죠. 저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고막에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 이따가 할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막에 주사를 맞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고막에서 당연히 피도 날 수 있잖아요. 피가 나면 저렇게 이제 그 피딱지가 생기는데 저것도 내비두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점점점 갈라지면서 웨이도를 통해서 이제 좀 갈라지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지나 아니면은 귀 안에 분비물들은 내비두면 조금 상피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지가 너무 찐득하거나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끔 환자분들 중에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종종 많이 만났는데요. 귀 안을 꽉 틀어막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구전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은 귀 이자에 때 구자에 막의 전자에 막을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구는 그냥 우리 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귀지가 정말 귀를 마개를 막듯이 우리 코르크 마개 있잖아요. 코르크 마개 막듯이 막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데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귀가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고 귀가 답답하고 아까 삼출성 중이염이랑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뭐 살짝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뻐시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귀에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오는데 뭐 이제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우리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었어요. 이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후에 저한테 이제 고맙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었는데 본인의 증상을 쭉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되시면 왼쪽 글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안 들려요, 이명이 생겨요, 귀에 이물이 있어요, 약간 아파요,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정말 어떻다, 두렵다. 이런 갑자기 귀가 이제 이게 귀지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샤워할 때 많이 불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자려고 딱 누우면 이런 현상이 딱 생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갑자기 귀지가 불어오르기 때문에 귀가 꽉 막히면서 귀가 막히니까 이게 압이 안 맞으면서
어지럽고 귀가 이제 뭔가 안 들리는 것 같고 해서 우리 학생은 찾아봤다가 본인이 혹시 돌발성 난청이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귀 상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아무튼 증상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집에서 귀지를 파면 안 되고요. 잘못 파면 귀지가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젤리처럼 끈끈한 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는 않고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빼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느끼고 이게 약간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서 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귀 웨이도나 뭐 이제 고막에 있어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천공입니다. 바로 천공. 귀에 말 그대로 작은 구멍, 아니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만났던 중이염 같은 경우에 급성중이염이 만성중이염이 되면서 안에 있는 농이 터져 나오고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만성중이염에 의한 천공이고 왼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옛날에 창호지에다가 침 발라가 구멍 딱 뚫어놓은 것처럼 테두리가 매끈한 이런 구멍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화농성 중이염에 의한 천공이에요. 그래서 테두리가 원형, 타원형, 그리고 둥글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외상성 천공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제가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막 주변에 피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이게 그 천공된 데가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은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귀를 이제 바닥에 이제 다치면서 이제 그 순간 고막이 찢어져가지고 이런 천공이 생겼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이제 예리하게 찢어진다. 이렇게 동그랗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초승달처럼 이제 예리하게 찢어지고 피가 좀 묻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만성중이염 때문에 고막이 천공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성중이염 때문에 농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작은 구멍이 생기면 보통 환자들이 뭐 이제 한 20 며칠 내외로 고막이 잘 막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2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 고막 주사를 많이 맞거든요. 그런 이제 주사의 경우에 나는 작은 천공은 훨씬 작기 때문에 한 10여일 정도면 이제 다 아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제 그 뭐 레저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취미생활로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도 20대 중반의 이제 학생인데요. 그냥 그 본인의 운동 하나로 이제 복싱을 계속 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천공인 것 같던데 이제 귀를 잘못 맞아가지고 귀가 이제 멍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봐달라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셔서 봤더니 그게 이제 그 복싱한 다음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예리하게 초성달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아주 이제 날카롭게 이제 쫙 하고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그 화면이 넓어져서 보여서 그렇지 뭐 미리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쭉 해봤는데 한 3.6mm 정도 천공이에요. 볼 때는 이거 천공 어떻게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천공은 고막의 25%를 넘지 않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때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타박을 받지 않게 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날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딱지가 생기면서 거의 다 아물었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고막이 이제 상피 재생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재생이 되게 좋은 아이인데 보시면 딱지 같은 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지가 또 26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딱지가 이동을 했죠.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또 한참 20일 정도 지나니까 이 상피 움직임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그 피딱지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고막륜 쪽으로 완전히 다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막에 천공이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이런 외상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렇게 4분의 1을 넘지 않는 천공은 잘 관리만 조심해서 하면 잘 아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웨이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 웨이도의 면봉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특히나 귀를 습하게 한 상태에서 면봉 사용은 웨이도 상피를 건드리는 굉장히 나쁜 요인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이제 사진 모아놓은 거는 뭐냐면 귀에 생기는 곰팡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귀가 이제 그 웨이도 상피가 많이 뻗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어팟 같은 거 계속 오래 끼거나 아니면 운동하면서도 끼거나 음주하고도 뭐 자면서까지 끼거나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렇게 되면은 귀에 잘못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게 안 좋죠. 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은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곰팡이가 생겨도 치료를 하면 다 낫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안 생기도록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귀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사진에 둔 것처럼 이렇게 귀에 이렇게 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장원이나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달라고 하시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가 내가 안 좋아. 지금 뭐 귀가 가렵고 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얻으셔가지고 샤워하실 때 꼭 귀를 안에서 솜으로도 막고 요런 이제 캡으로도 막고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써놓은 것처럼 이어폰 많이 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습해지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주 소독도 하셔야 되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면서 끼는 거, 장시간 끼는 거 정말 귀에 안 좋으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썼으면은 귀를 좀 말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귀를 말려주는 방법은 가볍게 드라이로 살짝살짝 말려주시는 방법도 괜찮고 제일 안 좋은 건 면봉으로 저 안까지 꾹꾹 닦아시는 거 제일 안 좋고요. 귀에 이제 내가 귀가 굉장히 습해지는 게 좀 많다 그러면은 약도 있으니까 약을 넣으시는 방법도 돼요. 그래서 저희 왼쪽에 지금 올려놓은 내용은 뭐냐면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생이 본인이 에어팟을 계속 쓰면서 고생했던 시절을 레포트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에어팟을 계속 끼고 있었나 본데 심할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귀에서 진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심했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기 그리고 습하고 열하게 하지 않기 그리고 많이 안 좋을 때는 귀를 적절히 잘 말려주기 이런 형태를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귀의 어떤 관리들 한번 봤고요. 자, 우리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귀에 대한 이야기 다른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우리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으세요. 이분은 재임 기간 또 이제 굉장히 나이가 46세? 요때에 대통령이 되게 젊은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비하인드 하나가 51세쯤, 뭐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지 않은 시절 재임 기간에 보청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보청기를 쓴 이유가 바로 뭐냐? 봤더니, 젊은 날부터 굉장히 이제 큰 소리에 노출이 많이 됐나 봐요. 락이나 아니면은 뭐 사냥을 즐겨서 소리에 소음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 고주파 난청이 온 소음성 고주파 난청이 왔던 이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학생 분들도 소음 노출이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난청에 대한 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면은 난청은 우리 아까 웨이, 중이, 내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이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 웨이의 문제, 중이의 문제는 전음성 난청이고 내이의 문제, 안에 청신경의 문제는 가뭄성 난청이에요. 자, 그래서 전음성 난청 우리 지금까지 봤던 뭐 중이염 뭐 이런 애들이 전음성 난청이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소음에 의한 것은 가뭄성 난청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뭄성 난청들 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혹시 뭐 돌발성 난청 있다가 아니면 아까 고후가 알았다는 메니에르병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뭐 소음성 난청 다 이런 것들은 가뭄성 난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가뭄성 난청에는 그 소리를 감지하는 유모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외유모세포 내이 안에는 이제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뭐에 취약하냐? 여러 가지에 취약해요. 뭐 항생제 같은 약물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뭐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이제 소실되어 없어지고 감염이 되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 소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잦은 지속적인 이제 이런 소음을 들으면 이제 유모세포가 계속 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과도한 소음 노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음성 난청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직업적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굴착기나 뭐 공장이나 이런 굉장한 소음에서만 소음성 난청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시면은 본인이 그냥 이제 레저 활동으로 취미 생활로 하시는 다양한 것들, 뭐 예를 들어 금속공예 아니면 스크린 골프, 뭐 이제 드럼, 뭐 이런 본인이 그냥 직업적이 아니더라도 소음에 계속 반복 노출되면 이게 소음성 난청이 오고요. 특히나 중고등학생, 대학생 분들은 에어팟을 계속 끼고 하루 종일 끼고 자면서도 끼고 하는 동작에서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소음으로 인한 뇌의 손상은 이게 이제 귀 안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뇌에 있는 유모세포가 점점 망가지는 형태가 돼요. 기계적으로도 망가지고 소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귀 안쪽에 이제 무균성 염증 상태가 계속 와요. 혈류장애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유모세포는 이제 이게 계속 손상이 되고 안 들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소리, 강자극에만 소음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소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은 문제가 되고요. 저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큰 소리에 들었을 때 갑자기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제가 지금 그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 한 명이 방학 때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이제 레포트를 내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일시역치 변동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분들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큰 소리 나는 데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큰 소리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듣게 되면 그때 바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있다가 이 학생처럼 이렇게 집에 오면 갑자기 귀가 멍하면서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너무 놀라실 건 없고요. 보통은 24시간 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휴식을 잘 취해야 돼요. 또 소음을 듣거나 막 활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안정 상태를 일단 24시간 유지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쉬게 해줘야 돼요. 보통 하루 안에 돌아오고요. 하루 안에 잘 안 돌아오면 병원에 일단 가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돌아온다더라. 여기 보시면 조용한 곳에서 쉬고 소음 노출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정도는 굉장히 안정을 많이 하셔라.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 지나니까 회복이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귀가 계속 울리는 이명 현상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귀가 아비차는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난청인데요. 고음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렇게 특수 헤르츠에서 4000헤르츠라고 하는 고음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소음의 노출이 계속 심할수록 점점점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고음 난청이 오게 되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높은 음의 이명, 그러니까 삐 하는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양쪽 귀에서 계속 들리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에어팟 오래 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교수님 귀가 하루 종일 삐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유가 이제 소음 노출이 굉장히 강해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명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리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샤워기 소리, 물소리, 뭐 이제 그릇 소리, 부닥치는 소리 이런 거에도 귀가 쫑긋 서는 그런 청각 과민이 생겨요. 자, 이제 청각 과민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음이 계속 노출되면 뇌가 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귀가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고요. 더불어서 또 이제 중이도 이게 반복이 되면 귀 안에도 아까 좀 전에 우리 중이강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뼈도 있고 근육도 있거든요. 이 근육, 이제 귀 안에 고막 긴장근 등골근이라고 하는 귀를 이제 귀 안에 뼈들을 움직여주는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과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소리에 되게 점점 더 예민해진 형태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또 어떤 것도 생기냐면 결국은 귀가 아파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픈 이런 형태가 생겨요.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잘 듣고 뭐 어떤 소리를 듣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반대로 소리를 들으면 귀가 이제 이명 같은 이상한 삐 소리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면서 소리를 들으면 뭐 청각감이 귀가 이제 예민해지면서 귀가 또 이제 기분도 나빠지고 또 어떨 때는 귀가 아프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정말 줄여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소음 노출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 하루 종일 진짜 에어팟 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되게 많은 케이스인데요.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명이 생겨서 병원에 와요. 근데 그러면은 검사지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어떤 문제가 종종 보이냐면, 보통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노란 줄을 하나 쭉 그어놨거든요. 이게 8천 위에 보시면은 가로줄에 8천이라고 써 있잖아요. 쭉 따라가시면 12,000, 14,000, 16,000, 18,000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이렇게 고주파. 저렇게 높은 음에서 청력이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아주 고음을 못 듣고, 우리는 일상에서 모르긴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아주 고음 못 듣고 더불어서 이쪽에서 계속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음의 이명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굉장히 높은 음의 이명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병원에 오는데, 이거 이유가 대부분 어린 학생들, 하루 종일 귀를 이제 소모시키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음 노출이 잦으면 보통 우리 뭐 부모님 세대, 뭐 직업적으로 소음 많은 곳에서 일을 해서 소음성 난청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반복적인 소음 노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귀에 유해를 많이 가져오고, 우리 어린 학생, 대학생들에게서는 정말 고음 노출되면은 일시적으로 안 들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난청, 이명, 청각감이, 심지어 귀가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어떨 때 많이 심할 때는 초고음 이명도 생겨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꼭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 사용 가이드는 WHO에서 이제 권장한 66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음량의 60%를만 듣고, 그리고 하루 60분 이내만 듣자. 뭐 이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말 에어팟 많이 쓰시고 뭔가 귀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오래 썼다 싶으면은 휴식 시간, 귀를 좀 쉬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강조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은 굉장히 유해하다. 그럼 또 우리 학생들 이제 이걸 또 얘기를 했더니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은 주변 소음이 좀 억제가 되니까 좀 더 낮은 음으로 들을 수 또 이제 적은 음량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쓰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쓰면서 점점 더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어가 더 크게, 더 오래 편안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적절한 시간을 지켜주시길. 노이즈 캔슬링 좋지만, 그리고 또 하나 커널형, 오픈형 중에 가급적이면 오픈형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은 20대일 건데, 뭐 앞으로 뭐 70세, 80세, 90세 뭐 더 넘게도 살잖아요. 그래서 귀는 우리 귀를 갖고 있는 그대로 이제 쭉 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좋은 귀를 오랜 기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소음이 노출 많이 돼서 귀가 막 아프거나 이명이 날 때는 굉장히 귀를 많이 쉬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특히나 요거는 좀 이제 노인성 난청 내지는 소음성 난청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노인성 난청의 속도가 더 빨라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좀 더 청력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술, 담배, 그리고 이제 두부 외상, 어디서 뭐 머리 이제 찍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과도한 약물 복용, 뭐 항생제라든가 이런 거, 과도한 약물 복용, 그리고 염색을 오래 하시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계속 소음 노출이 되고 하면은 이런 요인들도 점점 더 악화시키는 데 요인이 되니까 조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헬런 켈러의 난청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 헬런 켈러는 이제 그 어릴 때, 정말 생후 19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이제 급성 열성 질환을 앓으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시력과 청력을 다 잃은 분이세요. 아무튼 그걸 극복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에 살면서 사실 뭐 어릴 때 뇌척수염으로 이제 청력이나 시력을 잃은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돌발성 난청. 요게 뭐냐면은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도 뭐 부모님 아니면 뭐 친구, 요즘에는 뭐 이제 되게 어린 동생들도 이제 가끔 있는 건데,
여기 제가 썼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많은 질환이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돌발성이 갑자기 생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먹먹하면서 안 들려요 라는 이제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게 돌발성 난청인데요. 돌발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연속된 주파수. 예를 들면 여기 표수기가 딱딱딱 돼 있잖아요. 250, 500, 1000. 이렇게 3개, 예를 들어 이제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정상 청력에 비해서 30dB 이상 이제 3일 이내에 떨어지면 요거를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진단 기준이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조합하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병원에 가는 이제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원인을 한번 볼게요. 원인은 예상되는 원인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한참 막 볼거리 있잖아요. 그 이하선양 같은 게 한 방에 막 돌아가지고 이 돌발성 난청이 온 학생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아니면은 다이빙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와우막이 파열돼가지고 돌발 난청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원인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신경 종양이라고 해서 돌발성 난청의 1% 내지 2% 정도를 차지하는 종양 질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경우의 수가 되게 적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이유들은 좀 많이 있지만 사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워요. 정말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건데 2차적인 이유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귀 안쪽에 어딘가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허혈 아니면 혈전 같은 게 생겨서 귀가 안 들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 그럼 귀가 안 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른쪽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청각 증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청력 저하를 포함해서 귀에서 소리가 되게 많이 나고 귀가 꽉 물에 찬 것처럼 꽉 막히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고 또 하나가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서 계속 울려 들립니다. 내지는 다른 사람 목소리도 계속 울려 들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소리가 2개로 갈려 들리거나 아니면은 이상하게 들리거나 뭉툭하게 들리는 왜곡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귀 쪽 주변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이제 이상한 느낌, 그리고 이제 두통,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짜 귀가 멍하면서 안 들리면은 너무 무섭고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오는 것이 바로 이 돌발성 난청이에요. 돌발성 난청은 그냥 어디 이제 어떤 유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100분의 환자가 오면 100분의 청력 저하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고요. 청력이 저음만 떨어지시는 분, 아니면 중간음만 떨어지시는 분, 아니면 고음만 떨어지시는 분, 뭐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하루아침에 완전히 귀가 하나도 주파수가 이제 하나도 안 잡힐 정도로 다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표준치료, 양방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치료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염증을 치료하는 약을 경구로 먹거나 아니면 귀에다가 주사하는, 아까 제가 고막주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고막주사를 많이 받게 돼요. 이런 치료는 초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보통 2주, 3주 정도면 끝납니다. 이런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런 치료가 끝나도 증상들이 좀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증상이 심할수록 여러 가지 예후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냥 생각해봐도 처음에 올 때부터 증상이 여러 개를 많이 갖고 있거나 청력 저하도가 심하거나 그렇다면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그 표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은 호전, 3분의 1은 약간의 호전, 부분 호전, 3분의 1은 그냥 청력이 떨어진 채로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기에 표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2, 3주 안에 치료가 다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이런 많은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을 본 바에 의하면 2, 3주 안에 다 낫지 않더라도 이후에 꾸준히 더 치료하시면
청력과 더불어서 아까 소개시켜드린 많은 청각 증상들도 다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치료를 절대 멈추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면 굉장히 귀가 많이 불편합니다. 뭐 이명도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울리고 그리고 청각감인도 되게 심하고 환자가 막 불안하고 듣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뭔가 불편하게 들리고 위치도 모르겠고 막 이제 갑자기 뭐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귀 증상들을 한꺼번에 겪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고 표준 치료 2, 3주간이 끝나게 되면 사실 더 이상의 치료가 없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형태를 좀 많이 띠시는데 이제 이후에도 그래서 발생하고 가급적이면 2달, 아무리 못해도 2달 정도까지는 오른쪽에 이걸 지키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치료를 좀 꾸준히 더 하실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음성 난청에서 좀 강조드렸던 이 귀를 소음 노출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아껴